2026년을 앞둔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 단기 테마를 쫓아가는 장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선택과 집중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으로 거론되는 방식이 바로 자금의 50%는 핵심 우량주, 30%는 미래 성장주, 나머지 20%는 ETF와 현금으로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이 조합이 2026년을 대비하는 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선 전체 자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우량주는 말 그대로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단기 실적 변동성이나 경기 사이클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구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단순한 반도체 기업으로 정의되기 어렵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AI 서버형 고대역 폭 메모리 HBM까지 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되며 2026년부터는 AI 데이터 센터 증설과 맞물려 본격적인 실적 레버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성이라는 프리미엄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단순한 포털 기업의 범주를 이미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커머스, 콘텐츠, 핀테크, 클라우드, AI에 이르기까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으며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서 대체가 어려운 플랫폼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검색, 광고, 쇼핑, 콘텐츠, 추천 기능이 결합되는 구조는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산업 구조 변화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핵심 우량주들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률을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지켜주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금의 30%를 배분하는 미래 성장주는 성격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이 영역은 변동성이 큰 대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2026년을 앞두고 국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로 꼽히는 분야는 단연 로봇 산업입니다. 로봇 산업은 더 이상 전시용 기술이나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조업 자동화는 물론 물류, 의료, 국방, 서비스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필수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이 대기업 공장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협동 로봇은 중소제조업체와 서비스 산업으로까지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 산업의 대중화를 의미하며 시장 규모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26년을 전후로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협동 로봇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했고 소프트웨어와 AI 결합을 통해 단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전환과 신재생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하나솔루션 역시 미래 성장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수소, 친환경 소재 산업은 단기적인 정책 수혜를 넘어 각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직결된 분야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에너지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 수주 가능성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봇과 에너지 산업은 서로 다른 테마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자동화 확산과 전력 수요 증가라는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맞물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의 20%를 ETF와 현금으로 보유하는 전략은 단순한 방어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전술 자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급락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현금과 ETF 비중을 확보한 투자자는 공포의 구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택지로는 KODX 200 ETF가 꼽힙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이 ETF는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한국 증시 전반의 반등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특히 2026년을 전후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재개될 경우 가장 먼저 반응하는 영역은 대형주 중심의 지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을 대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로봇, AI, 에너지 전환은 이미 익숙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지만 실제 실적과 산업 구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은 모두가 확신을 가질 때가 아니라 확신이 형성되기 직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우량주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고 로봇과 같은 구조적 성장, 산업의 일부 자금을 배치하며 ETF와 현금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은 단기 유행이 아닌 장기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2026년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체질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오를 것 같은 종목을 고르는 시대는 끝났으며 어떤 산업이 국가와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지를 읽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지금 포지션을 구축하는 투자자와 뒤늦게 추격에 나서는 투자자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이며 2026년을 향한 구조적 변화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